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든 모든 자료들 여기 다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한글날이었죠. 그래서 한글날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가 왜 잘 되고 우리 증시가 왜 크게 상승할 수 있느냐. 이제 전 세계 문자 보면 대부분 이집트 사명 문자 이게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중국의 각골 문자 이게 한자죠.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발명한 건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우리 IT 시대 키보드나 우리 앞에 타자기 시대 한자를 타자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자를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알아둬야 할 한자 수 일본이 2300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오조하겠으니까 그래서 자, 요건 우리가 왜 우리 증시하고 동떨어진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루신이라고 공자 다음으로 중국에서 추앙받는 철학자인데요. 한자가 사라지자면 중국이 멸망한다. 그래서 간소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미 뭐 IT 시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자는 한 3만 자에서 5만 자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중국적 한 3,500자 정도 외워라. 야, 우리 천자문도 못하는데 3,500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언어가 한글이 정말 뛰어난 문자구나. 더더욱 시대가 아주 IT 시대가 올수록 돋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우리나라도 아주 전도유망하다. 자, 중국 증시가 난립니다. 뭐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특정 종목이다 해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작전주다 할 정도로 아주 요란한데 이게 상해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국 증시가 비정상적인가. 그때 12일 날 10월 12일 날 중국의 재정 정책이 발표된다 합니다. 9월 24일인가요? 이때는 이제 통화 정책이 나왔지. 유동성 공급해야겠다. 통화 정책이 나왔는데 이제 재정 정책이 나온다는데 중국이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는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원인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 요인입니다. 시진핑 국진 민폐 정책. 그래서 이제 그 민간 기업은 생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화웨이도 그렇고 전부 공산당 간부들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다 국영 기업이 돼버렸죠. 그다음 반간첩법, 중국몽에 따른 그 과도한 내국주의. 때 우리나라에도 그 대통령이나 한 분이 중국몽을 따르겠다 이런 말에서 참 우리를 속상하게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또 재정정책이 나온다 하면 또 한번 움직이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월 9일 우리 휴일날 한글날 쉬는 날 보니까 중국 중화권 정시는 빠졌습니다. 근데 뭐 이러다가 또 올라가고 하겠죠. 냄비니까. 근데 보면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일주일 동안 인도, 대만, 우리나라 등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 이게 다 대부분 중국으로 간 거죠. 이 기간 동안 중국 홍콩 ETF로 57억 달러가 유입됐으네요. 요거 나와서 거의 다 이렇게 갖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의 움직임은 여타 비중화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게 나타나서 중국이 좀 잠잠해지는 게 우리한테 좋겠는데 뭐 토요일 날 재정 정책이 나온다니까 다음 주까지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자, 우리 엔비디아가 냉면 분할 후입니다. 주권 분할이죠. 주권. 미국은 냉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6월 19일인가요? 이날이 6월 18일군 최고가 종가 기준은 135.6달러가 최고인데 자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가요? 지금 엔비디아가
녹화하는 중에 지금 133달러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네, 지난번 이게 고점인데 물론 장중 고점 14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아마 거의 지금 요거를 턱 밑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동안에 뭐 AI 뭐 공급 과잉론이니 어쩌니 과잉 투자론이 어쩌니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지 않습니까? 네, 다. 자, 근데 지금의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를 보면 이게 좀 본질적 얘기입니다. 뭐냐면 업황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황이 이미 지난번에 10월 2일 날 블랙웰 차세대 GPU죠. 완전 생산 왔다고 했는데 10월 6일에 슈퍼마이크로가 6월 이후에 네, 2,000개 이상의 AI 전용 서버를 판매했고 네, 서버에 10만 개 이상의 AI 전용 칩이 사용됐다. 이러면서 그날 주가가 한 15% 올랐죠. 그 다음에 폭스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GB200 칩 제조를 위해서 최대 공장을 멕시코에 건설 중이다. 네, 그래서 AI 특히 GPU에 대해서 AI 칩에 대해서 AI 가속기에 대해서 잡소리 할 여지가 없어진 그동안 호사가들이 입방아들이 찔 요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했는데 내놓았는데 삼성전자가 참 끝없이 침몰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제 호사가들이 입방아 찌들 때가 사실 바닥이었어요. 2022년 말에 테슬라가 막 처음으로 가격 인하하고 상하이 공장이 뭐 휴업 일수가 늘어났고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100달러가 깨지고 뭐 20달러 갈 거라고 떠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바닥이었죠. 그 다음에 올 8월 초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이때였죠. 이때 뭐 공급 과잉이 어쩌니 온갖 호사들 입방아 뜰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린 게 뭡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 네, 남다른 길을 가, 남과 다른 길을. 남 따라가면 망합니다. 남 따라가면은 바닥이고, 남 따라가면은 상투입니다. 남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그 참모를 저라는 참모를 두고 계시다. 근데 삼성전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9조 1천억, 작년 3분기가 2조 4천억이네요. 작년 3분기 매출이 67조인데 79조. 물론 기대에는 못 미쳤어요. 시장은 10조에서 한 1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전망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누가 이렇게 전망하라 그랬네요. 지들이 잘못 전망을 한 거지. 삼성전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만 했는데.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호들갑들을 떠났는데 따지고 보면 이 절대 수치 자체가 이게 나무랄 수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매출이 지금 2차 전지처럼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그렇게 되면 몰라도 매출이 지금 79조나 나면서 성장했는데 그렇게 폄훼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10만 원씩 9만 원 하던 주가 지금 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삼성전자 상황이 예전과는 다르죠. 파운드리 부분은 대만의 TSMC하고 차이가 더 커져서 그 다음에 HBM3는 이제는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마이크론이나 디즈는 3위로 쳐지고 있어요. 이게 당장 뭐 어떻게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려운 국민은 하지만 지금 와서 6만 원 와가지고 여기서 네, 호들갑들 떨고 삼성전자 곧 망할 것처럼 온갖 지금 언론에 날린들인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때가 좀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가 그 가능성은 저는 막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 외국인 매물을 보면 힘든 길은 계속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네, 앞에처럼 이렇게 맥없이 폭락하는 흐름은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뭐냐. 오히려 역으로 HBM이나 소부장주들한테 관심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왜 소부장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소부장들도 올해 고점에 보면 예를 들어 ISC다.
한다면요. 네, 올 고점이 10만 원이었네요. 10만 원이 지금 최근에 좀 올라도 6만 원입니다. 그럼 한 40% 빠졌네요. 그럼 대표적인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네, 고점 대비 고점이 28만 원 같은 주식인데 지금 17만 원 하네요. 28만 원까지 같은 게 지금 올라도 17만 원. 이런 그 선도주들이 이렇다면 다른 주식은 안 봐도 뻔한 얘기입니다. 다들 네, 4, 50% 손실은 다 났어요. 그래서 고점 올 상반기 고점 대비 보면 지금 가격 부담이 오히려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좀 소부장주들한테 관심을 좀 더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역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야, 반가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 뉴스들이 올 저녁에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보면요. 현대차가 인도의 증권거래소죠. 인도 증권거래소가 최종 승인했다. 여기 있네요. 인도 증권거래소가 최종 승인했다. 인도 증권거래 최종 승인했다. 지난번에 델라타가 보안 서류 지출하고 하는 바람에 지연돼서 이번에도 제대로 되는 거야 하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의문이 많았었는데 최종 승인했고 22일께 상장된다. 확정이 됐어요. 자, 이게 상당히 호재죠. 이 부분은 이런 호재들이 자꾸 등장해야 우리 주시장이 좀 힘을 받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한 현대차가 한 4조 5천억 정도.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업 밸류업, 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거 쓸 거다. 두 번째, 네, 정설 투자. 현대차 인도법인이 지금 풀 가동 중입니다. 풀 가동 중이라서 이걸로 정설 투자를 할 거다.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도 비중이 높은 회사, 화신, 서현, 이화, 성화이텍, SL 뭐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직접적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화신, 서현 회사.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우리 하 대표가 당연히 네, 리포트를 이미 썼죠. 10월 7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10월 7일 월요일 밤 11시, 밤 10시였네요. 10월 7일 밤 10시. 네, 이때 했는데, 사실은 우리 정현님, 프로현님한테는, 네, 이때 해드렸고, 또 하나가 보면 원통형 배터리,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10월 3일 날 했는데요. 우리 프로현님한테는 10월 3일 날 장 끝나고 했네요. 자, 요때 했습니다. 요때. 자, 그랬는데 원통형 배터리 지금 DC들 어떻게 됐나요? 네. 10월 3일 요때였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랐죠. 자, 그래서 우리 하 대표가 항상 여러분께 대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드린다. 그래서 요즘 여전히 제 감각이 좋으니까 자, 이런 거 계속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저희 프로회원 여기 가입하기 요 클릭하시면 가입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 정도 알바도 아니고요. 학습지 수준의 비용으로 저를 참으로 쓰셔야 되고 규모가 좀 되신다면 우리 정연 서비스 받아보세요. 070-4067-1002 제가 요즘 감각이 좋을 때 제 머리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러다가 또 슬럼프 빠질 때는 그때 또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월 10일 날 시장에는요. 우선 크게는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 같고, 바이오 제약도 요즘 기관들이 사고 있어서 바이오 제약도 여전히,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각기 약진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셔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최근 리포트 썼으니까 화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화신은 뭘 만드는 회사냐 하면, 여기는 셰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자동차의 골격들을 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골격하는 게 이게
성형 조건이 까다로워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누려야 하는 그런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멤버류, 암료 다 이런 거 다 골격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신인도 있죠. 여기 지금 한 19%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볼 게 이 회사가 지금 정설 투자 많이 하고 경북 영천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용 배터리 팩 케이스 요것도 합니다. 그 다음 미국에도 지금 열심히 공장을 좀 짓고 있죠. 그래서 정설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북미와 인도의 현대그룹 셔시는 100% 공급하고 있다. 인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공장을 미국 인도에 짓고 있고 기아 이런 거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기존의 셰시도 좋지만 특히 전기차 알루미늄 이거는 특히 가공이 까다롭죠. 거기다가 이제 그 폭스바겐도 지금 나가는 다변화도 되고 있고 특히 전기차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GV60 SUV는 와 정말 디자인이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GV90 인터넷 유튜브 한번 쳐보시면요. 야 현대차가 정말 보통 회사가 아니구나. 이번에 양궁도 봤지만 아 정의선 회장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도 지금 뭐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번에 인도 상장까지 됐으니까 좀 훨씬 더 눈여겨볼 회사고 관련해서 비중 높은 회사들 정리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신다면 다른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거든요. 우리 하 대표나 미리 이렇게 딱딱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래서 저라는 참모를 늘 곁에 두시면서 주식 투자는 결국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저런 참모를 많이 활용하실 부탁드리고 늘 최신의 정보를 저한테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팍팍 전달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10월 11일 정시전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